안녕하십니까. 천손재건 MKGA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은 미 대사관 맞은편 세종대왕 동상 뒤편이고요. 지금 오늘 3.1절인데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1인 시위를 위해서 미 대사관 앞에 이렇게 왔고요. 제가 2017년 5월 9일 이후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한 횟수로 대략 7년 정도 매주 토요일은 빠지지 않고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오늘 국경일이라서 나왔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생각은 각각 좀 차이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여하튼 대한민국은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내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앱스타인 리스트가 이미 300만 페이지가 공개가 됐고 나름대로 18만 쪽의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MSM들이 이것을 정론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딥스테이트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림자 정부, 일명 선출되지 않은 권력, 딥스테이트들의 아지트 국가로 배수진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딥스테이트들이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론을 접하시는 것은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일명 주권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군인 같은 존재입니다. 군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5천만 국민, 즉 일명 주권자들이 군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국내 문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국외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워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6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헌법을 개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MSM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 CBDC를 추진합니다. CBDC가 무엇인지 알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일명 중앙은행에서 모든 화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데 그것이 그 컨트롤이라는 게 국민들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은행의 통장에 1억이 있다, 100만 원이 있다, 여러분들이 임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컨트롤한단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것이 CBDC예요. CBDC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CBD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CBDC를 절대 추진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을 통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개헌은 막아야 되고 CBDC 추진은 막아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런 거를 모르면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끝납니다. 끝나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생소하신 분들의 면면은 메인스트림, TV, 신문, 라디오에만 맹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신문, 라디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CNN 같은 그런 기레기 쓰레기 방송을 인용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폭스뉴스 같은 데를 인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선포하신 것처럼 24시간도 안 돼서 이란을 공격하고 바로 하메이니 깁스 완전 우두머리를 제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대한민국 기준에서 보면 호재냐 악재냐? 호재라는 겁니다. 이 호재라는 걸 알려고 그러면 딥스테이트를 알아야만이 됩니다. 아십니까? 이란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이란의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메이니 정부가 32,000명의 국민들을 사살했습니다. 국민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란 정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란 국민들이요, 일어나서 정권을 바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지금 세계의 판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왜 마두로를 체포했겠습니까? 마두로가 부정선거의 원흉이고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메인스트림에만 맹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여기에 깃발이 있는 것처럼 딥스테이트의 현주소를 모르면 결국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의 판이에요.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애국은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국을 하고자 해서 매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판 자체가 딥스테이트 즉 블랙캣과 YS의 전쟁 중에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선량한 대부분의 우익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Y의 쪽이라는 겁니다. Y의 쪽이라고요. 그 Y의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건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민생고에 바쁘셔서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전 세계는 Y의 때 블랙캣 간에 소리 없는 전쟁 중에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의 양상은 어떠하냐? YS의 99%, 95% 승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느냐? 대한민국은 승리의 YS에 승선을 해야 되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딥스테이트가 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정론을 보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딥스테이트에 대한 깃발을 들으셨죠. 잘 아셔야 돼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 왜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딥스테이트가 뭔지를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대한민국의 마지막할 주역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정치권에 절대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도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경찰분들,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노력하셔서 공부하셔서 딥스테이트가 무엇인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관련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Y해 때 블랙햇 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전 세계 800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적정 인원이 있겠죠. 그것을 일명 그림자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딥스테이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의 어폐가 있죠.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일명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회이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메인스트림을 보시면 안 돼요. 메인스트림은 정론을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을 보는 것 자체가 본인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는 매국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엊그저께 예를 들면 엔젤 패밀리라는 미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엔젤 패밀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지지율이 40%라고 이야기합니다. 40%가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언론들이, 딥스 하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은 그대로 베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스트림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대한민국 간판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제가 왜 미친놈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미치지 않고는 여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보다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더 먼저 깨우쳤을 뿐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인스트림을 접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깨어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 5월부터 횟수로 7년 동안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저를 잘 아실 거예요. 미 대사관 앞에 지금 저 프리덤이라고 하는 깃발, 저 위치에 250전 저 깃발 위치에 사실은 6m, 10m 정도 되는 노란 무지개 깃발이 있었습니다. 빨주, 노초, 파, 남보, 남색이 없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달렸던 그 깃발이 동성애 깃발입니다. 동성애 깃발이에요. 미국이 그 당시만 해도 딥스테이트가 대통령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바뀐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딥스테이트들이 대한민국에 불러넣은 것이 뭐냐? 동성애를 불러넣은 것입니다. 남녀 갈등을 불러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무선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됐는지 소진이 돼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토요일마다 많이 적인 애국, 지금 대한민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Y의 때 블랙캣 간의 전쟁 중에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Y의 중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블랙캣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대한민국에 지금 아지트를 틀고 대한민국을 마지막 배수진 국가로 지정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실망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할 수 있고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욕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있으면 절대로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래 피켓을 앞에 가슴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내 부모, 내 친부모를 지금 깡패들이 광에다 가둬놨는데 깡패를 갖고 지금 엄마, 아버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친엄마, 친아버지가 누굽니까? 5월 9일 5구 보궐대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구 보궐대선이 보궐이라는 의미가 자녀 임기만 하는 것이 보궐 아닙니까? 그런데 5월 9일부터 5년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도취된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메인스트림들이 TV, 신문, 라디오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맞대거리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가 2월 25일이 졸지에 5월 9일로 바뀌고 6월 3일로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임기가 엿장사 마음대로 바뀌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뭐요? 길에다가 귤을 무슨 마이크로 하는 거죠? 다리 걸렸잖아. 다리 걸렸어요. 저는 다친 건 없는데 제 아니 길이 어디 있는데 아니라 정신 새끼들이 얘기면서 확진한다고 대꾸하지 마세요. 아이 좀 시끄러워. 할 말은 하지. 길이 없어서 못 다녀. 정신 새끼들이 형들이 하고 자빠져. 죄송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는 기초 베이스가 헌법 아닙니까?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의 기초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유, 진실, 정의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가 명기가 안 돼 있다. 말이 되겠습니까?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헌법이 아니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5월 9일부터 시작하고 2월 25일이 5월 9일로 바뀌고 6월 3일로 바뀝니까? 그리고 자녀 임기가 어떻게 5년이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정론을 보도하지 않는 메인스트림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찌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2월 25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5월 9일로 바뀌고 어느 날 6월 3일로 바뀝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지 않는 언론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론이라 그러면 그러면은 탄핵 정하고 그 시간대가 공석으로 나가요? 대통령은 민주주의로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대통령을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고 다시 안 맞은 말을 못 해요. 길에 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니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인식을 해야지. 말이 안 맞는 소리 하고 있잖아. 안 맞으면 안 맞았다 그래야지. 가세요. 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찌되었든 간에 헌법을 하는 의무와 권리는 동반한다. 그래서 그 헌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1의 중범죄자들이에요. 중범죄예요. 예. 헌법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논리를 구태여 짧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이 뭐냐? 헌법보다 위에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밑에 법이 있죠. 형사법이 됐던 민법이 되었던.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제일 높은 법을 위반하면 그 죄가 제일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법은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의 법이 우선하고 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동일한 법인데 후에 생긴 법이 있다. 그러면 후법이 우선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국민들 전부 다 상식적으로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활용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보고가지고 많이 지키고 있으니까 또. 네, 지켜야죠. 자유, 진실, 정의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이 잘 아시겠죠?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닌가요? 저 몰라요. 아니 그냥 우리가 시간을 보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예, 제가 나중에 가서 대화는 나중에 가서 하시고요. 우리 국민들은 나하고 생각이 전부 다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언성 높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드리세요. 예, 어르신 드시죠. 좀 드시죠. 드십시오. 예. 좀 드시죠. 틀린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체가 국내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국제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국제적인 문제의 핵심 자체가 와이엣이 지금 블랙캣을 큰 틀에서 보면 속다,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여태까지 미국 기준으로 근세만 따져도 한 154년, 5년 정도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전 세계를 지배해 왔어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피땀 흘려서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운 배경 자체는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 딥스테이트들이 뒤에서 전부 다 수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분쇄시키는 것이 와이엣 군부입니다. 그 미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총대를 매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세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 어떤 분이 마이크 줄을 걷어차는 바람에 잠시 끊어졌던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81억 2천만 인구를 눈에 보이지 않게 속박하고 컨트롤했던 인구가 800만입니다. 800만이고 포대에 있는 800만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하나 1차적 미국 법무부의 앱스타인 리스트 폭로라는 겁니다. 전 세계 빨리 인류들 깨어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일명 연성 EB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국민들 깨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보도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메인스트림을 맹신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음으로 양으로 일반 그런 정론을 보도하는 유튜브들을 엄청나게 제재를 해요. 왜? 국민들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깨어나면 자기네들 정권이 뭐야 또 윤호갱이야? 누님이 연병들 하고 있네. 자 독도팀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표현의 자유는 있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노게인을 내려줬는데 여보쇼 표현의 자유는 합법적 선언에서 하는 거지. 당신들 같이 유노게인 하면서 그게 표현의 자유야. 내가 다 나는 내가 안 돼요. 마이크 잡으면 안 돼요. 불법적 표현이야. 그게 표현의 자유야. 불법적이니까 표현의 자유냐. 불법적이니까 표현의 자유냐고. 나도 그분 여기 누워버릴까? 불법적 표현에서 표현의 자유래. 뭐따이 빵가라고 그래 이거라. 한일철이면 우리 시골하기 한일철하고 막통하고 무슨 관계있어. 내가 왜 저 사람을 불러하는 게 나는 있잖아. 강혜영한테 계략을 하고 있다고 온 사람을 잘못하게 와서 하고 있어. 여보시오 선생
내 말이 틀려? 박통기 얘기하는데도 딸이 있는 거야. 방법적이나 사회적으로 말지. 독도는 우리 땅 오케이. 3.1절을 신성한 날이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등재까지는 아니고 1인실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1인실이. 그러니까 1인실 집회 등재물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공방이 많으니까. 뭔 얘기 하시려고 자, 시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하시려고 그러면 이것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국내 문제 아닙니다. 이 국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절대 정론을 보도하지 않는 메인스트림 보시면 안 된다. 어렵지만 자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론을 보도하는 것을 찾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구국을 위한 애국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심이 있으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끝나요. 대한민국 끝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다치셨어요? 아이고. 제가 느끼는 느낌은 과거 몇 년 전보다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 자체가 오늘 같은 국경일날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의 정체성 관련해서는 좌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좌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치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입니다. 플러스 특별법으로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산당이 없는 겁니다. 공산당이 설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된 것이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정확하게 정립하면 정치권에 좌익들이 이 대한민국 내의 부정선거에 관한 부분 많이 이야기하시고 국민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부정선거의 배후에 딥스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 정부가 있는 겁니다. 이미 밝혀졌잖아요. USAID가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전 세계 부정선거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터지는 날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집니다. 부정선거가 딥스테이트가 뒤에 있다고요. 딥스테이트가 뒤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5개 내지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딥스테이트를 이야기 안 하면 그것은 진정한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좌익을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우익을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중공을 중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체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당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어 전략 전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익을 보수라고 칭했고 좌익을 진보라고 얘기했고 인간 언론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익도 대한민국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좌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의 이론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이론은 우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식구들이랑 지인들이랑 친구분들 관계에서도 정체성을 얘기할 때 보수네, 진보네, 우파 보수네, 보수 우파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보수가 아니라 우익이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익. 정체성하고 성향을 구분 못하면 그건 무지한 겁니다. 언론이 무지하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무지하면 되겠습니까? 정치꾼 쓰레기들이 무지하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무지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언론을 채찍하고 정치권을 채찍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시던 AI를 검색하시던 여러분들이 보세요.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 정체성이랑 성향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87년 전두환 말기 때 87 헌법이 개헌되면서 그때서부터 노태우 그때 그 이후부터 좌익을 진보라고 얘기했고 우익을 보수라고 칭했어요. 이때부터 딥스가 컨트롤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전략 전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에요. 어느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못 지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미 탈영관입니다. 미국은 지금 비상계엄 상태라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등극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등극하고 연동돼 있다. 이것이 세계의 판입니다. 판.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민, 윤, 이는
딥스의 하수로서 한 통속일 뿐입니다. 그네들은 불법이에요. 일이 5월 9일로 바뀝니까? 무슨 헌법이 울릉도 호박엿입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집회, 단체 방해, 마이크 잡는 사람이, 사회 보는 사람이, 그 집회를 주도하는 놈들이 전부 다 사심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량한 국민들은 나라를 구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네들이 가두리에 딱 가다 놔놓고 국민들을 깨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칭해서 가두리 집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두리 집회에서 여러분들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는 집회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예요. 사기 집회예요. 가깝게는 앞으로 최근 10년 동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데 마이크 잡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를 모른다? 멍청한 거죠. 내지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하면 돼요. 그러면 딥스테이트 몰라도 나라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니까, 아는 사람 손잡으면 되니까. 애국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심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게끔 돼 있어요. 유일한 세력은 됐어요. 하메이니가 사살됐어요. 세계 판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네들이 전부 다 미대에서 저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그때 미국가 아니라 주식회사 회사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자리에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파기는 뭐냐? 미국 정부가 지금 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정체성은 우익으로서 YS의 수장이기 때문에, 지금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딥스테이트들이 온 마디마디를 다 잡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딥스테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지금 딥스테이트가 꽉 여러분들 영풍이라는 회사, 왜 딥스테이트들이 거기를 욕심을 내고 탐을 냈는지 아십니까? MK 파트너스, 홈플러스 아시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왜 한국에 왔는지 아시죠? 이런 거. 대한민국은 딥스테이트들의 마지막 배수진 국가, 깨어나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는 나라가 체제가 바뀌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좌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있는 법에 하고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하는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판 내려질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국민들이 깨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못 구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감나무 밑에서 최소한 입을 벌리고 감이 이브에 떨어지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100m, 200m 감나무 100m, 200m 멀리서 떨어져갖고 입 벌리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기준에서는 반복해서 국민들 기준에서는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하고 계시니까. 대한민국 헌정은 2017년 3월 10일부로 헌정이 중단된 상태. 뒤집어 씌운 놈이 윤석열입니다. 뭘로? 묵시적인 청탁으로. 그리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지금 3자의 문제. 제 3자의 문제 모르죠? 말했다고 찍으면 안 돼. 무슨 팀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밑에 공직자로서 공직자였었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공직자도 아니죠. 그래서 왜? 법리죠. 범죄가 어떤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자, 제 3자 대문자가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제 3자한테 돈을 줘. 그 제 3자가 얘기를 나는 박근혜 대통령 시켜서 했다. 아니 그거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불치적이죠. 말하고 하지 마시고. 아니 유튜브요? 내가 김씨예요, 어디 김씨예요? 김씨예요, 왜? 내가 어르신보다 대수가 빨라. 몇 대 손이에요? 몇 대 손이에요? 네. 몇 대 손이에요? 제가 훨씬 빨라. 예. 저희 프로그램에 오십시오. 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제가 전화를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답변하느라고 잠시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 시청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나라를 구하시려고 그러면 절대로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많다고 절대 시청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 자체의 팩트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용 자체의 팩트를. 그래서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보시면 그 어그로 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안타깝지만 유튜브가 그 일명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계형 유튜브는 대체적으로 정론을 보도하지 못해요. 정론을 다루지 못해요. 왜냐? 채널에 영향을 받으니까. 한편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는 자고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후국을 위해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시대 흐름, 국내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룰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딥스테이트를 얘기 안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전 세계 판 자체가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 대통령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지금 붙여놨는데 지금 윤어게인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대한민국이 지금 깨어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민생고에 시달려서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집에 계세요. 집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SNS 활동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어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일어나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아니 저런 생각 고생이 뭐 여기에 지금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태극기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에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집회에 마이크 잡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마이크 잡으신 분들이 딥스테이트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회는 문제가 있는 집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딥스테이트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마이크 잡으시면 안 돼요. 전 세계 판 자체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딥스테이트하고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양상 자체가 지금 딥스테이트 즉 블랙햇이 95% 99% 지금 패한 상태입니다. 딥스테이트들은 지금 전부 다 소탕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지금 딥스테이트가 득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지금 전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저 나름대로는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도 전 세계와 동일하게 딥스테이트하고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딥스테이트를 모르고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TV, 신문, 라디오만 나는 맹신한다, 나는 믿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딥스테이트를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네들은 정론을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앱스타인 리스트에 연루되어 있는 대부분이 딥스테이트들입니다. 내지는 거기에 하수들입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네. 제가 외람되지만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지나다니시는 시민들께 국민들께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루 밥 세끼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미국의 뉴스를 듣는 겁니다. 그 미국의 뉴스를 듣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세계의 흐름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세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OBBBA 법안이 어떻게 됐는지, 지니어스 법안이 어떻게 됐는지,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 건지,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어떻게 앞으로 통과가 될 건지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모르시면 물론 이제 일반 국민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대중 앞에 서시는 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그런 것도 모르시고 대중 앞에 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중 앞에 서시는 분들에 의해서 들으시는 국민들이 점점 깨우치질 못하게 되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대중 앞에 서면 새로운 소식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응하는 적극적인 박근혜 CIA가 대통령을 만드는 건 불법이란 말이야. 왜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앱스타인 속에서 어린애들 납치를 해가지고 아니 어린애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초청하는 어차피 고생하셔서 태극기 집회에 내지는 이런저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잡으신 연사분들이 잘못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60만 원 주고
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바람도 있고요. 특히나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다니시네요. 국내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전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깁니다만 여하튼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오직 위정자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사실은 긴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728조인데 728조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되고 728조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넷세라 지세라법에 의해서 국가경제안보개혁법 내지는 국제경제안보개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 돼서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